양로원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노인, 은퇴한 여성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무도 내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편했습니다. 양로원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내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해왔어요. 은행 계좌는 다른 이름으로 관리하고 모든 서류는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 간호사가 내 상태를 보고 놀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나는 내 비밀이 드러날까 걱정되었죠.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했기에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나이 탓인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의사는 내게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입원실에서 하루를 보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내 방문을 노크했고 젊은 여성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병원 행정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미자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이 확인되었어요. 상당한 금액인데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없었으니까요. 분명 착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직원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까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행정직원이 다시 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생명보험 수령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름을 확인해 보니 분명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건 분명 실수예요. 제가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행정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에 분명히 미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가입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10년 전이라면 그때 나는 이미 양로원에 있었어요. 누군가 내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건데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억 원입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다른 미자라는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죠.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를 확인했어요. 수급자는 분명 미자님입니다. 은행 계좌로 입금하려면 서명이 필요해요. 잠시만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가 되자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이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난 뒤 나는 결심했어요.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양로원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내 계좌로 들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갑자기 늘어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양로원 관리자가 내 방을 찾아왔어요. 미자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큰 돈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걸까요? 내 비밀이,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다니. 아,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내 표정을 본 관리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축하 인사였죠. 하지만 곧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혹시 양로원 시설 개선에 조금 기부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자님처럼 오래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까 하는데 내 돈을 노리는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천천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관리자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 식사는 특별히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미자 어머님의 축하 파티로요.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어머님이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었는데 말이죠.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죠. 저녁 시간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나였는데 갑자기 주목을 받는 게 불편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주변의 노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미자, 큰돈을 받았다면서. 정말 부럽네. 혹시 용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 손녀 결혼식에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갈까?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이런 관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 돈을 위한 것일까요? 음식을 먹는 내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양로원에서 함께 지낸 세월이 길었지만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웃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에는 찾아오지 않던 간호사가 내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어요. 미자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평소처럼 대해주면 더 좋겠네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불편하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점심 식사 때 뵐게요. 그녀가 나가고 나서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돈이 주는 행복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평화롭던 내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네요. 오후가 되자 양로원 원장이 직접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바쁘다며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미자님, 건강은 어떠세요? 앞으로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 양로원에서 VIP 룸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의 말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돈이 생기자 이렇게 태도가 바뀌다니. 나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지금 방이 편해요.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요. 원장은 실망한 듯 했지만 곧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양로원 발전 기금으로 일부 기부를 고려해 보시겠어요? 미자님처럼 소중한 분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돈 이야기네요.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런 관심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내가 평범한 노인이었을 때는 아무도 내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자식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큰 외로움을 안겨줄까요? 내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제 나는
이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잠을 설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내 얼굴을 어루만져요.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양로원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식당으로 내려가니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근히 내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고 또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나는 그저 밥을 먹으러 왔을 뿐인데 이런 관심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자 씨, 우리 같이 외출이라도 할까요? 쇼핑몰에 가서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옆자리에 앉은 영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나와 별로 말도 섞지 않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친한 척하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여기가 편해요. 영순 할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옛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었을 때의 내 모습,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돈이 생기자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졌네요. 오후에는 양로원에서 주최하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음악을 즐겼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관리자가 나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자 어머님,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음악을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쇼윈도 속의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음악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내 팔을 살짝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자 할머니, 저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직원들까지 내 돈을 노리고 있다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간호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요? 돈이 가져다 준 것은 행복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나를 돈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양로원 관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미자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누구죠? 나는 의아했습니다. 양로원 후원자분이세요. 미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으셨대요.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어 따라 나섰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미자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 자선재단의 이사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죠.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께서 큰 돈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금의 일부는 자선사업에 쓰이고 나머지는 어머님께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또다시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공손하게 거절했어요.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명함을 건네주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이 돈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양로원에 새로운 직원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라고 했죠. 나는 별 관심 없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문득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자 할머니. 저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준호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친절하게 굴지 않았어요. 그저 업무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뿐이었죠.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어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쩐지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는 내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길래 인사드리러 왔어요. 양로원 생활은 어떠세요? 그의 질문은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벌써 10년째니까 익숙해졌죠. 10년이나 되셨군요. 가족분들은 자주 찾아오시나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은 없어요. 혼자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럼 왜 양로원에서 일하기로 한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살아오신 경험, 지혜. 배울 게 많거든요.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날씨와 책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물었고 나도 그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준호는 종종 내 방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도 결국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도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나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이런 말 꺼내면 안 되는데. 그냥 제 꿈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나에게 친절했던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하지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 경험, 지혜. 그게 더 가치 있었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더 교묘한 접근법일까?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냥 예전처럼 이야기만 나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때문에 접근했으니까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의 진심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된 내 모습이 슬펐어요. 돈이 생기고 나서 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양로원 뒤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벤치에 앉아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돈이 생기자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니. 씁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아침부터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 제가 어제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할머니를 정말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지혜와 강인함 때문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쉽게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제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아요. 돈이 생기고 나서 모두가 변했으니까요. 당신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할머니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라 믿어요. 그날 오후 내 방으로 양로원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자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양로원에서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을 주빈으로 모시려고 해요. 미자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행사예요. 나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든다니. 이건 명백히 내 돈을 노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행사는 원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머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제 허락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러났어요. 그가 나가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진실된 관계에서 오는 거야.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였습니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처럼 내 마음도 점점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테스트해 볼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사람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